이력서랑 뭐 자소서를 쓰다 보면 진짜 막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은 그런 항목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 자소서에서 가족 관계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위, 회사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 황당한 거는 혈액형도 요구하잖아요. 그니까요. 아니 O형은 무슨 O형은 영업직에 영업. 배치하고 A형은 뭐 이렇게 내근직에 배치하고 그쵸. 이거로 무슨 저는 엄청나게 진짜 하나의 어떤 작품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써갖고 내가 왜 또 당신을 그리는가 이러면서 썼는데 근데 썼는데 아니 진짜 명문이야. 지금 봐도 저도 이렇게 보게 돼. 제 중학 시절은 니니지와 함께였다. 그래서 반년 동안 씨름했지만 끝내 넘어서지 못했던 제 15년 인생의 가장 큰 라이벌로서 제 잠자리까지 양목으로 괴롭혔다. 재밌네. 잘 읽히네. 이거 아마 신입사원 NC소프트 신입사원 연수 때 이거 보여줄걸? 네, 한 주간의 채용 소식과 취업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철수! 준순 주간체육 설명서! 네, 이제 인적성 시즌이 어느덧 끝났습니다. 그쵸. 이제 면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 인적성 이거 보면 요새 진짜 완전 수능 절이 가랍니다. 자, 근데 사실 그 취준생들끼리 뭐 치열한 건 예년이랑 똑같지만 사실은 그렇죠. 뭐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막 부모님까지 이렇게 진짜 같이 오고 막 그런 것도 그쵸. 종종 보이더라고요. 인적성 딱 끝나면 뭐 그해 어떤 난이도 분석하고 유형 분석하고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나오면서 사실 이게 진짜 수능인지 무슨 진짜 인적성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요. 내년쯤에는 그 과 후배들이 이렇게 교문에 플래카드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커피 나눠주고 초코우유 나눠주고 그렇죠. 장구 치고 장구치고까지 북치고. 볼 수 장구 치고 북치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힘내라고. 그렇죠. 수능 때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럼 저희가 이 인적성 그 시즌이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올 한해 어떤 상반기 어떤 인적성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그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랑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적성의 난이도인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인적성의 자존심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현차. 이번 연도에도 역시 후덜덜 했다는데요. 자, 보면은 전체 영역의 난이도는 뭐 예년과 비슷한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어려웠다는 거죠. 늘 어려웠으니까. 최상.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간 지각 그리고 역사 에세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선 뭐 작년 가장 어려웠던 유형 중 하나가 주사위 모양의 정사면체 전개도를 초기 조건으로 주고 그다음 3D 형태를 만든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회전시키고 이 세 개를 결합한 최종 모양을 찾아야 했던 게 이제 작년 그 이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준비했는데 무슨 문제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해 가시죠? 이거 이해 가셔야 돼. 근데 올해는 이게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니라 이 처음과 결과를 주고 이 중간 단계를 맞히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 결과물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체감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SK 인적성이 어땠는지 한번 SK. 살펴보면은 SK 다른 기업상보다 난이도가 높았던 건 당연하고 SK는 항상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유명해. 그리고 이번엔 시간까지 부족했다는 평이 많다고 하네요. 아니, 출제 문제 유형을 저희가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네요. 네, 실제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직군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묻는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회사에서 실제 이제 응용하는 그리고 거. 막 코딩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실제 회사 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공대생들은 뭐. 보통 소프트웨어 직군들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 이런 걸 풀어야지 사실. 한국사 이런 거보다도. 와, 이거 어렵다. 자, 북한산성, 수원산성 등 보기를 주고 유네스코 유산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고 또 백제 유물 고르기. 이게 설마 사진으로 나오진 않겠죠? 수원산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똑같잖아. 아니 사실 근데 이런 건 유네스코 무슨 회장님도 모를 거야. 수원산성. 그래. 자, 그럼 LG 그룹 업됐나 한번 살펴볼까요? LG 그룹. LG가 이번 2016년 상반기 공채 뒤통수였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LG 인적성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죠, 어렵지 그렇죠. 않아서 LG 인적성들은 거의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LG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자, LG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리 영역 난이도가 현대그룹 인적성 시험인 흐마트. 흐마트보다도 높았다는 반응이 있었고
응시생들이 특히 도형 출이나 언어 출이 난이도가 높았다고. 또 특히 한국사나 예전에 한국사 안 나왔는데 또 한국사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사나 언어 이해 등은 그나마 평이했다는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어려졌다는 평인 건데. 추리 영역이 진짜 재밌는데. 풀다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추리 영역. 그게 이제 미궁이잖아요. 한번 풀다가 풀릴 것 같은 게 계속 풀게 되는. 그렇지. 이게 진짜 위험한 영역이에요. 마약 같은. 그 자기가 풀지 못 풀지 가장 견적이 안 나오는 그 영역이 추리 그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진짜 뭐 즐겁게 풀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게 안 풀릴 것 같으면 그냥 놔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해보고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위험한 거고. 그렇지. 근데 이 LG 같은 경우 이번에 방정식이나 기초 수학 문제는 좀 쉽게 나왔는데 이런 차트 해석이나 도형 추리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는 데서 어렵게 나와 버리니까 취준생들이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기업이 있죠. 그렇죠. 삼성입니다. 자, 삼성 인적성. G사트. 네. 삼성 뭐 사트, G사트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의 아빠, 이제 엄마. 자웅동체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지난해 비중이 높았던 중국사보다 한국사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한국사를 넘어서 중국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반발이 있었는지 한국사를 좀 많이 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중국사 너무하죠.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중국사 나오면 또 어떤 과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사죠. 일본사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이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란사. 그렇죠. 그렇지. 이란 말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흠압보다는 어려웠고 LG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와, 이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니까요. 흠압보다 어렵다. 근데 LG보다 쉽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게 LG가 진짜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네, 이런 걸로 위상을 높이네요, LG가. 근데 뭐 G사트 같은 경우에 원래 그 인적성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였으니까 생각했던 그렇죠. 것만큼 어렵진 않았다 이런 평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서 출제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면 역사 문제, 특히 역사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 출제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봐봐요. 노비안건법, 병인양요 등 일단 발음이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노비안건법 이런 거 안 꺼가면 병인양요 봐요. 병인양요. 병인양요 등 자꾸 안 되네요. 병인양요 등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시대의 순으로 나열하는 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건 있었는데 어떤 그 역사적 이벤트가 조금씩 어려워진 그걸로 난이도가 높아진 거고. 노비안건법, 병인양요 뭐가 먼저입니까? 네, 자, 다음 문제. 중국 왕조 시대 순서 맞추기. 그리고 중국사와 흑사병 같은 서양사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흑사병. 자,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신문을 좀 보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와, 이 취준생들 진짜 힘들겠어요. 그래, 아니 이제는 뭐 중국 왕조의 순서까지 외워야 되는.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외우죠. 어떻게 됩니까? 한수당한 명청. 그게 끝이에요? 한수당한 명청. 그리고 중국.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 대기업들의 인적성 경향을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본인들만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희한테도 어려워요. 좀 있으면 이제 상반기 인적성 관련된 기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이럴 텐데 대충 그런 유형 분석해서 하반기 준비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저희도 틈틈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잠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 잠깐만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들려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네, 취업의 첫 단추 바로 서류 전형입니다. 그렇죠, 서류 전형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선이잖아요. 그렇죠. 예선 통과 못했는데 월드컵 유치하면 뭐예요? 그래, 유치하면 다 들어가지. 인적성 엄청 24시간 파다가 서류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막 40만 원짜리 면접 컨설팅 받았는데 서류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럴 수가 그렇죠. 없죠. 예선 그래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이력서랑 뭐 자소서를 쓰다 보면 진짜 막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은 그런 항목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이거 저희가 막 누누이 얘기했는데 가장 저희가 대표적인 거. 가족 관계. 그렇지, 바로 이거지. 그렇지. 제가 지난 3월 달에 자소를 썼는데 가족관계 물어보는데 아직도 있더라고.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진짜 좀 일종의 신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사장님도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하시고 방송도 많이 출연하신 분인데 그 자소서에서 가족 관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직위, 회사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서 아, 아직까지 거기 회장이 마동석 씨죠? 아, 회장님인가요? 아닙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진짜 황당한 거는 혈액형도 요구하잖아요. 그니까요.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26년간 인사 관련 맞아, 업무하다가 봤어요. 그 사람이 진짜 혈액형을 좀 중요하게 봐서 그러니까요. O형은 무슨 O형은 영업. 영업직에 배치하고 A형은 뭐 이렇게 내근직에 배치하고 그쵸. 이거를 무슨 되게 과학적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어. 아무튼 근데 이거 웃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항목들이 그렇죠. 뭐 저희를 좀 했다 뭐 이런 항목들이죠. 자 그래서 취준생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력서 항목 순위가 있다고 그래. 합니다.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1위부터 할까요? 그렇죠. 1위부터. 자, 1위. 취미 특기. 1위가 취미 특기라는 게 진짜 좀 근데 그러네. 저는 무슨 심리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아니 어차피 뭐 어디다 쓸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사실 진짜 취미 특기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좀 중요하게 먹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팀 같은 경우 그 팀장님이 테니스 엄청 치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신입 면접 볼 때 그게 테니스였던 거예요. 특기. 그런 특기도 얘기- 테니스고 취미도 테니스였어.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막 군대에서도 테니스병으로 이렇게 하고 이명박 씨? 이명박 씨가 지원했었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테니스로 해가지고 완전 그냥 눈에 쏙 들어온 거죠. 면접관이 계속 그런 얘기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내부 정보를 알아올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알 수는 없고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다가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종 취업한 친구들이랑 계속 술 마시면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너네 팀장님 뭐 취미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거 실제 실화입니다. 축구 드리볼이라고 쓴 거야. 드리볼? 그래서 면접관이 축구 드리볼은 뭔가 이랬더니 막 설명을 드리볼은 이러면서 너무 자신있게 설명하는데 그 친구의 생사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게 플러스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드리볼이라고. 그쵸. 이게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면접관도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모르고 드리볼은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썼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축구라고 쓰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축구라고 썼으면 안 물어보셨을 그쵸. 텐데.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건 진짜 이걸 보면서 황당했다는 건 예전에 KTNG라고 뭔지 아시죠? 담배랑 이산 파는데 그렇지. 여기 썼을 때 고등학교 때 학생 기록부 갖고 오래.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구했어. 그게 요즘에는 이게 일어나 돼갖고 그게 뭐지 나이스인가 머시기인가 그렇죠, 이렇게 나이스. 그게 돼갖고 그냥 초등학교만 가서 해도 그러니까 인근 가까운 초등학교 가서 떼어달라 그러면 거기서 떼어주는 거야. 그럼 결국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학교 가야 돼.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학교 옆에 있던 초등학교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나 떼어달라 그랬더니 떼어주더라고. 근데 제가 학생 기록부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고3 때 그 저희 다른 반이었구나. 제가 청소를 맨날 도망가니까 성욕을 주체 못한다 뭐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청소를 도망가면 다음에 청소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거의 1년 내내 청소 당번인데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두드려 맞았어요. 엎드려 뻗쳐 시켜갖고 부러질 때까지 맞았는데 그래도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였는지 학생 기록부에다 그걸 썼어. 천성이 게으른 편이라고 써 있어.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이래서 내가 좀 부끄러운데 그걸 보니까 이런 의도였나? 그래.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딱 본 순간 포기했겠네. 그니까. 다른 거 다 썼는데. 내긴 냈어요. 떨어지더라고. 아무튼 그런 시절도 떨어질만 있었습니다. 하죠. 네. 요즘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너무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진짜 이거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뭐 태진 그룹이 있어.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야. 왜 태진인가? 이거 왜 태진인가? 그냥 다 지원하는 건데. 아니, 물어볼 수 있죠. 결혼할 때 그러잖아. 왜 나야? 그렇게 물어봐.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다고 쳐. 근데 계속 막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자수 항목에 태진인으로서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 뭐 태진인으로서의 포부, 10년 후 포부. 뭐 이런 거 제 같은 경우가 존슨 이거 싫어. 존슨 나 그거 싫어. 존슨 이거 좋아.
그런 거 아닙니까? 퇴진인으로서 자, 아무튼 뭐 이거 존슨 말은 여기까지 듣고요. 근데 그러니까 존슨 말 안 끝났어. 아니 실제로 이력서나 자소서, 특히 자소서 항목 보면서 진짜 이거 못 참겠다라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취준생들을 화나게 한, 취준생들을 진짜 분노에 벌벌 떨게 만든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은행 뭐 은행 자체가 되게 악명 높은데 그렇죠. 우리은행은 그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항목이 우리은행 영업종을 방문해보고 통장 개설 및 인터넷 뱅킹을 가입해보시고 방문 이거- 지점의 대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그냥 뭐 차라리 그런 걸 물어보던가. 그 뭐야? 잠깐. 두 번째. 가입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보고 편리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인문학 서적 3권의 제목, 저자를 기술하고 각각의 서적에 대하여 느낀 점을 써주세요. 자, 계속하시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자기 인터넷 뱅킹 아이디 적어내라 그래요. 가입 유무. 그치. 그게 훨씬 깔끔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굳이 글을 풀었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아유, 결국 이 서비스에서 느낀 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 가입하는 게 목적이었어. 가입시키는 게 목적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2016년 상반기. 이때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고쳤는데, 자, 존슨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항목 자체가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시어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뭐 이렇게 꽈서 물어봐. 제시어 도전, 성공, 실패, 지혜, 배려, 행복. 자, 이런 거는 뭐 근데 뭐 이거는 평이해요. 되게 좀 질문을 꽈서 해놓긴 했는데 대충 뭐 자기 그 소개 뭐 그런 걸 해보라는 거니까. 그리고 제시어로 나온 것도 이게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것들이고. 2000자이네네, 2000자이네. 예. 아,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하나의 꿀팁.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존슨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뭐야 은행권 같은 경우가 특히 글자 수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막 한 항목당 2,000자 되고 1,500자, 2,000자 기본 막 이렇게. 그래, 여기 되는데 4000바이트니까 2000자. 그렇죠. 이거를 굳이 다 꽉꽉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 글자 수를 보고 보통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 딱 쓰면 그냥 끝내고 뭐 이거를 진짜 그 사람들이 2,000자 다 읽어보겠어. 그러니까. 임팩트 있으면 돼. 진짜 2,000자면 이게 몇 장이야 A4로? 아니, 제가 이 우리네 거 세봤는데 1번이 4000바이트, 2번이 3000바이트, 뭐 3번이 2000바이트, 4번이 2000바이트, 또 5번이 1200바이트에서 이게 사실 200자 원고지를 쓰면은 25장, 30장 가까이 되는 걸 쓰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거 뭐 책으로 보면 한 벌써 한 2챕터 쓰는 거예요. 이 그쵸.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글자 수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딱 쓰십시오. 뭐 2,000자라고 해도 400자 빡 쓰고 내고 안 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으니까. 이번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금융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십시오. 자, 3번. 뭐 이 정도도 평이하다고 보고 우리은행 영업정과 다른 시중은행 영업정을 직접 방문하시고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게 많이 발전했네요. 4번. 자기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가보라는 거야. 4번. 공정 경쟁. 4번. 4번. 자,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우리은행이 맞이한 위기와 기회는 무엇이며 변화된 금융 환경에 우리은행이 대응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요. 야, 이거 무슨 논문이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진짜 기자회견 같은 데서 기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한국은행 총재 대상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은행이 맞이한 위기와 기회는 무엇이며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거 오바마도 대답 못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자소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철수 씨 자소서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제 자소서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경쟁자에게 제 자소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공개할 겁니다. 경쟁자 왜냐면 아닌가요? 저는 저보다 여러분이 소중하니까요. 저도 소중한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존슨 씨 거 먼저 한번 보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스펙이 조금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것도 없었고 학점은 굉장히 낮았으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저는 자소서를 조금 특이하게 썼던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소서로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긴 말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죠. 이게 뭐 아니면 그래서 이게 잠깐. 잠깐 한번 읽어보죠. 네. 자, 그래서 성장 과정 보통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쵸. 무조건 성장 과정 아니면은 뭐 그런 거 가족 뭐 그럼. 관련해서 그런 거의 뭐 쓰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사랑방 경우는 손님이죠, 사랑방 이렇게 손님. 썼습니다. 전 삼형제 중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원래 이렇게 진부하게 시작한다고 이게 까이는 거잖아. 그래서 저희는 뭐 무슨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밑에서, 뭐. 슬하에서 엄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부하게 시작한다고 까는데 저는 좀 진부하게 시작을 했죠, 일부러. 아니 좀 읽어봐요. 읽고 나서 분석하면 되잖아. 이씨. 아니 제 거 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잠깐. 읽어주세요. 네. 제 동생은 저와 14살이 차이 나는 늦둥이라 사실 15살인데 잘못 썼네. 남들이 한창 사춘기로 방황하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녀석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며 고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할까요? 네네. 네. 제 한몸 검사하기 어렵던 어린 시절 저는 저보다 더 작은 아기를 돌보며 인내와 관용 등 손으로 꼽을 수 없는 많은 것 뭐 그런 가치를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똥기저귀라고 썼는데 그 기업의 성향을 보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거는 그 게임 회사를 그쵸, 대상으로 쓴 맞아.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 근데 만약에 제가 현대중공업을 썼다 그러면은 똥기저귀라고 안 했겠죠. 기저귀를 갈아주며 이런 식의 굉장히 순화. 유연한 그치. 그런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조금 저희 특별한 문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스토리로 좀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썼었죠. 이거는 제가 진짜 좀 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그 게임 회사에 이렇게 맞물리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NC 소프트 경험이 딱 있네. 이거는.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리니지란 게임을 되게 좀 오래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거를 관련된 경험을 풀어 쓰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죠. 제 중학 시절은 리니지와 함께였다. 그래서 반년 동안 씨름했지만 끝내 넘어서지 못했던 셀로브, 이게 셀로브? 몬스터 이름입니다. 그 거미같이 생긴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긴 진짜 무섭게 생겼어. 후덜덜. 그래서 그 셀로브는 제 15년 인생의 가장 큰 라이벌로서 제 잠자리까지 양목으로 괴롭혔고, 재밌네. 잘 읽히네. 친구가 보스모브를 잡고 떨군 아이템을 제가 집어들고 도망간 기억은 제가 행한 가장 큰 배신의 기억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죠. 그래서 뭐 이게 진짜 뭐 제게 리니지는 뭐 그때 세계와 소통하는 창이자 뭐 친구들과 친교의 장이었다. 뭐 그래서 이런 게임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다. 그래, 이런 사실은 지원 동기나 이거 진짜 이거 아마 신입사원 NC소프트 신입사원 연수 때 이거 보여줄걸? 근데 게임 덕후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경험과 사례를 같이 풀어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이야. 그 지원 동기를 계속 쓰다가 그 두산 그때 한창 사람이 미래다 하고 막 이렇게 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산 지원 동기에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 요새 지금 같은 취업 전쟁 시대에 무슨 특별한 지원 동기가 있겠습니까?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다 터놓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풀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두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계열사가 뭐였죠? 매거진? 매거진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유머와 해악을 조금 넣으려고 많이 시도를 했고, 여러분도 뭐야, 그냥 스펙이 조금 자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자소서를 좀 특이하게 가는 그래, 전략이 어차피 될수 떨어질 있- 거 그러니까 재밌게라도 쓴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스펙이 떨어져. 근데 자소서도 평이하게 쓰면 이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뭐 10군데 어차피 그냥 평이하게 쓰면 10군데 다 떨어질 거 하나라도 이렇게 걸려보자라는 심산으로 조금 특이하게 써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사실 이거랑 같이 놀 수준도 아니야. 저는 엄청나게 진짜 하나의 어떤 작품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 대학내일 당시 한번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쓸 때 그때의 자소서가 내가 거의 진짜 울면서 쓴. 아니 그 산사춘 딱 마시면서 딱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기가 막힌 거야. 그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써갖고 내가 왜 또 당신을 그리는가 이러면서 썼는데 손 안 내려나? 근데 썼는데 아니 진짜 명문이야. 지금 봐도 저도 이렇게 보게 돼. 저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졌죠.
떨어진 걸 어디다 뒤밀어요? 어? 네, 그거는 저는 이거 다 붙었어요. NC 다 붙었는데 NC를 갔었어야 됐는데 예, 이거 최종 면접 보라고 거기서 그렇게 간곡하게 면접 오실 거죠? 오실 거죠? 그러는데 제가 그 건설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건설사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드리고 오실 싶은 거죠? 면접이라도 오실 거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실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고. 뭐 자기 그 강점이 없다 싶으면 무리수라도 던지십시오. 근데 뭐 저희가 자소서 이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저희만의 좀 팁을 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아까 뭐 그렇죠. 컨셉 이런 건 큰 부분이고 제가 쓸 때는 생각해 보면은 사실 복붙 이 복붙이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 일부 취업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복붙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복붙은 거의 뭐 필수지. 대신에 중요한 게 필요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저는 없어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사실 절대 복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대신 중요한 거는 그래. 이 리라이팅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라이팅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하는 복붙은 그건 쓰레기지만 그래 아니 진짜 그 뭐야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그 시내 직장 거기 다닐 때 최종 면접 갔는데 그 뭐야 자소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저랑 같이 면접 들어갔던 놈이 그 기업 이름을 틀리게 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이 기업 이름 여기가 아닌데 그러면서부터 막 어버버대기 시작하더라고. 그거는 진짜 리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초보들이 하는 실수지. 기업 이름 안 바꾸는 거. 그러니까 복붙이라고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 이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어요. 아예 포맷을 만들어 놓고 기업 이름은 땡땡으로 비워놓는 거지. 그러면은 땡땡은 이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현대, 삼성 이런 식으로만 고치면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제 팁 같은 경우는 저는 자소 한번 딱 보고 이게 먼저 1번부터 쓰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쓸 어떤 소재 있잖아요. 뭐 여기는 뭐 출판사, 여기는 뭐 은행, 그렇죠. 여기는 뭐 이렇게 써놓고 대충 뭐를 할지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포맷을 그런 식으로 관리했어요. 밴드, 가족, 그리고 외국 경험, 그리고 군대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딱 그 항목에다가 맞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검색해서 딱 검색 딱. 그래 잘하고 있네. 계속 잘해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자소서 같은 경우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자기가 진짜 되게 좀 가고 싶은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끝까지 붙잡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서버 터지는 경우. 서버 터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끝까지 붙잡고 있어봤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한 빨리빨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썼으면 내야지. 일단 뭐 별로 관심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복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내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보고 싶은 기업이라도 적어도 한두 번 시간 정도 더 보면 시간 되지. 조금 한두 번 정도 다 봐가지고 데드라인 적어도 막 이렇게 하루 정도 전에는 내야지. 저는 실제로 그게 데드라인이 넘진 않았어. 넘진 않은데 나한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야. 계속 오류가 나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서 오류가 나는데 그 전화해서 인사팀한테 전 되는데요? 엄청 이게 물론 그 사람 말이 맞는데 자기가 되니까 된다고 얘기한 거죠. 맞는데 그래서 이거로 그럼 메일로 계속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저 말고도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하냐 이랬더니 그거는 뭐 저는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기업들이 취준생들이 어떤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이거는 뭐 서버 터지면 연장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친구들 진짜 이런 친구들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최대한 데드라인 뭐 너무 빡빡하게 하려고 그렇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최대한 빨리 내십시오. 그렇죠. 크게 뭐 한 문장 이런 거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그렇지 안 돼. 않으니까.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자소서 이 전략 아니 진짜 한마디만요. 진짜 한마디. 자 전략 하나 있으면 사실 여태까지 말했던 뭐 컨셉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써야 돼. 그렇습니다.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만 짜지 말고
제가 이 말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안 쓰면 떨어지지도 못해. 그렇지. 대신 붙지도 못하는 거지. 최고의 전략은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공도 많이 던져야지 타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잘 쓴 자수서 하나보다 못 쓴 자수서 100개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잘 써도 어차피 떨어지거든. 맞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동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얘기가 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